나달은 더 이상 클레이 코트의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프랑스 오픈의 신입니다. 자, 클레이 코트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4월부터 5월 말까지 프랑스 오픈을 마지막으로 몬테카를로 마스터스부터 프랑스 오픈으로 이어지는 이 클레이 시즌 하면 유럽에서 가장 뜨거운 햇살이 비춰지는, 어떻게 보면 테니스 한 시즌의 최대 하이라이트 가운데 하나인 그런 시즌이 왔습니다. 자, 클레이 시즌 초반인데요. 굉장히 큰 어떻게 논란, 이슈가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달이 예상 밖으로 부진하다는 것인데요. 이 영상에서는 나달이 정말 진짜 부진한 건지, 그리고 나아가서 나달이 프랑스 오픈에서 우승을 할 수 없게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몬테카를로스 마스터스에서 나달이 8강 탈락했죠. 8강 탈락하는 과정이 좀 별로 좋지 않아서 걱정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나달 팬들은. 자, 루블레프라는 신흥 강자에게 2대1로 패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나달의 경기적인 문제점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역시 서브를 들 수 있겠죠. 더블 폴트가 한 7개 이상 나왔나요? 굉장히 많은 더블 폴트를 1, 2세트에 집중 양산하면서 거의 1세트를 내줬고 거의 2세트도 끌려가는 그런 상황에 몰렸지만, 역시 나달이 특유의 뒷심으로 반격에 성공해서 풀세트까지 몰고 가긴 했습니다만 결국 루블레프를 넘지 못하고 8강 탈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기술적인 문제점은 역시 백핸드인데요. 루블레프를 맞아서 백핸드에서 굉장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나달의 백핸드 자체가 조금 완성되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루블레프의 작전도 좋았다. 루블레프가 아주 명확한 게임 플랜을 갖고 나달과의 몬테카를로 8강전을 임한 것입니다. 공을 절대 나달의 포핸드 쪽으로 주지 않고 웬만하면 백핸드 쪽으로 집중 공략을 했던 것이죠. 심지어 루블레프는 자신의 백핸드 크로스조차 이 백핸드 다운더 라인으로 의식적으로 이 직선타를 통해서 나달의 백핸드 쪽으로 공을 몰아주는 그런 게임 플랜을 실제로 장착해서 효과적으로 구사했습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요. 자, 이 영상에서 루블레프가 서브를 넣고 나달이 받았죠. 자, 루블레프 계속해서 백핸드를 크로스를 안 치고 다운더 라인을 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포핸드도 역시 나달의 백핸드 쪽으로 갔다가 결국 마지막 순간에 루블레프의 공이 나달의 포핸드 쪽으로 갔는데, 이제 포핸드 범실이 나오면서 결국 포인트를 루블레프에게 내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서브와 백핸드는 2017년 이후, 그러니까 나달이 제2의 전성기로 불리는 그 시점에서 기술적인 향상을 눈에 띄게 가져왔던 그 두 가지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시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은 2015년부터 2016년 나달 커리어의 암흑기였죠. 그 당시에 서브가 잘 들어가지 않았고 백핸드 역시 약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패배를 당했었던 그런 그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으로 다시 약간 좀 퇴보한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 정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시즌 초반에 있었던 허리 부상의 여파가 지금까지 나타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바르셀로나 오픈에서도 초반에 굉장히 고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바슈카라는 세계 랭킹 100위권 바깥의 선수에게 풀세트까지 가는 접전을 벌였고요. 그리고 2회전 니시코리와의 경기에서도 풀세트를 갔습니다. 물론 나달의 특징입니다. 초반보다 단계를 거치면서 경기를 많이 하면서 경기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부분이 있었고, 니시코리아와의 경기에서 어제 새벽에 있었거든요. 그 경기에서 다시 좋아진 모습을 되찾는 그런 과정에 있음을 역시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근데 니시코리와의 경기에서도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핸드 쪽에서 범실이 적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니시코리 전에서도 역시 첫 서브 성공률이 60%에 그쳤습니다. 나달이 경기에서 이기는 방식은 뭐 서브 에이스를 많이 뽑고 빠른 서브 이런 것이 아니라 첫 서브를 65%에서 70%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첫 서브를 유지해서 안정적인 포인트를 획득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여태까지 클레이 코트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나달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서브 확률은 60% 초반 정도에 머물고 있고요. 세트를 내주는 어떤 그 세트를 보면은 첫 서브 확률이 60% 미만으로 뚝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결론은 그겁니다. 천하의 나달이라 하더라도, 클레이 코트에서 하더라도 이제는 서브가 받쳐주지 않으면 나달이 상대방을 쉽게 제압할 수 없게 됐다.
그만큼 나달이 이제 나이가 들었고 이제 피지컬이나 어떤 지치지 않는 체력, 디펜스로 상대를 클레이 코트에서 지치게 하고 질리게 만들고 그럴 수 있는 어떤 단계는 지났다는 겁니다. 나달 역시 서비스가 굉장히 자신의 전체 게임에서 점점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말년의 페더러도 서브 없이는 뭐 도저히 자신의 기량을 펼칠 수 없는 것처럼 조코비치 역시 30살이 훌쩍 넘어서 서브를 좀 더 가다듬은 결과 지금도 거의 천하무적의 모드를 유지하고 있듯이요. 이제 빅3라고 불리는 페더러, 나달, 조코비치 이 세 명은 서브가 받쳐주지 않으면 젊은 선수들의 파워를 감당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르셀로나 오픈에서 지금 확인하다시피 충분히 실전 경험을 많이 치르면은 이제 허리 부상에서 벗어나서 실전 경험이 쌓이다 보면 나달에게 다시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번 대회 4강전에서 슈와르츠만 그리고 결승전에서는 치치파스가 예상이 되는데 이 두 클레이 마스터와의 대결에서 나달이 얼마만큼 자신의 제 컨디션을 찾을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달이 이번에 이렇게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프랑스 오픈을 놓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전히 프랑스 오픈에서 압도적인 우승 후보 1순위가 아니라 0순위라고 나달을 보고 있습니다. 자, 나달은 이제 프랑스 오픈을 맞춰서 나머지 클레이 시즌을 준비하는데요. 모든 클레이 시즌에 클레이 대회에 우승하는 그런 시기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나달을 클레이 코트의 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시기는 이제 지났고 여전히 다른 클레이 코트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일지언정 마지막 왕중왕을 뽑는 롤랑 가로스에서만큼은 최강의 모습을 갖고 오기 때문에 이제는 클레이 코트의 신이 아닌 롤랑 가로스의 신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왜 나달이 클레이 코트의 신이 아니냐면요. 실제로 전적상으로도 더 이상 클레이 신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2019년부터의 성적을 보시면요. 2019 시즌 클레이 코트 성적은 몬테카를로 4강, 바르셀로나 4강, 마드리드 4강, 그리고 로마 오픈 우승, 롤랑 가로스 우승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대다수의 클레이 코트 시즌에 우승을 차지하는 휩쓸어버리는 그런 나달의 시대는 지났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이듬해 물론 팬데믹 때문에 클레이 코트 시즌이 제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만 로마 오픈에서도 8강에 머물렀고 그 다음에 롤랑 가로스에서 조코비치를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올해 어떻게 시작됐느냐? 지금 몬테카를로에서 역시 8강으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바르셀로나 역시 유력한 우승 후보입니다만 그 반대쪽 섹션에서 올라오는 치치파스의 기세가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이번 바르셀로나 오픈도 쉽게 우승을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나달은 클레이 코트에서 열리는 모든 대회의 우승 후보라기보다는 롤랑 가로스 우승을 위해서 앞에 클레이 코트 이벤트의 컨디션 조절을 하는 서서히 끌어오르는 그 곡선을 그런 대회 참가 운영의 묘를 발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실제로 나달이 모든 클레이 코트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그런 다시 과거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이 롤랑 가로스 우승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달의 나이가 이제 34살이 됐고 34세에서 35살로 넘어가는 이런 과도기에 있는데 롤랑 가로스를 앞두고 너무 많은 실전 경험을 소화한다? 이거 나달의 몸에 분명히 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컨디션 조절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요. 서서히 끌려 올라가서 로마 오픈에서 마지막 이 직전 워밍업 대회인 로마 오픈에서 가장 절정에 이르러서 자신감을 확보하고 롤랑 가로스에 들어가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나달이 지금 클레이 마스터스 시리즈에서 우승하지 못한다고 해서 롤랑 가로스의 우승 후보의 어떤 확률을 낮춘다는 거에서 저는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대회를 우승하게 되면은 롤랑 가로스에서 컨디션이 어떻게 보면 흔들릴 수 있다. 그리고 나달이 2019년에 한 4번의 클레이 마스터스 시리즈에서 졌는데요. 클레이 코트 오픈에서 그때 상대들이 파비오 포니니, 도미닉 팀, 치치파스, 디에고 슈와르츠만 이런 선수들입니다. 그 선수들은 다 나달이 없었다면은 롤랑 가로스를 우승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클레이의 2인자로 불리는 선수들이거든요. 이제는 이런 선수들과 경합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3세트 경기에서는 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롤랑 가로스에서는 조코비치를 지난해 완전히 그냥 그로기 상태에 몰아넣었던 것처럼 여전히 5세트에 열리는 클레이 코트 방식에서는 나달을 이기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다. 그리고 그 방식으로 이겼던 선수는 제 기억으로는 딱 2명밖에 없습니다. 조코비치와 바로 로빈 소돌링입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프랑스 오픈 우승 후보를 누구누구 꼽아야 될까요? 1순위로는 역시 라파엘 나달을 빼놓을 수 없고요. 이 선수는 아예 열외로 놓고
나달에게 도전장을 던질 만한 선수가 누가 있느냐? 저는 한 3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치치파스와 조코비치 그리고 도미닉 팀입니다. 자, 먼저 치치파스부터 보시면 치치파스가 굉장히 클레이 코트의 경쟁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몬테카를로 마스터스에서 자신의 생애 첫 마스터스 타이틀을 차지했고 특히 클레이 코트에서 아크 스윙 궤적이 큰 백핸드가 위력을 발휘하면서 클레이 코트 어느 대회건 치치파스를 우승 후보로 꼽지 않을 수 없다. 그 다음 조코비치인데요. 조코비치의 클레이 경쟁력이 과거 전성기보다 살짝 떨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이번 몬테카를로 댄 에반스와의 경기에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작년 롤랑가로스에서도 결승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을 뿐더러 결승전에서 조코비치가 나달에게 굉장히 약한 면모, 자신감 없는 면모를 보이면서 과거처럼 클레이 코트에서 나달을 두들겨 팰 수 있는 그런 선수는 이제 그런 시기는 지나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여전히 롤랑가로스 메이저 대회 프랑스 오픈 한 번 더 우승하고자 하는 의욕은 나달 못지않게 조코비치도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도미닉 팀인데요. 사실은 저는 도미닉 팀이 평상시의 도미닉 팀이라면 치치파스 조코비치보다 더 위에 놓고 나달의 경쟁 상대로 봐야겠지만 지금 도미닉 팀이 피지컬 그리고 멘털적으로 슬럼프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유럽 외신 보도를 보면 도미닉 팀이 무릎 부상이 있고 발 부상이 있었고 이때까지 그런 잔부상에 시달린 것 플러스 지금 작년 US 오픈 우승 이후 굉장히 정신적인 어떤 동기부여를 찾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다고 해요. 클레이 코트에서 사실 나달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위협적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에 클레이 코트 일단 스타트부터 첫 대회를 빠져버렸고요. 과연 롤랑가로스 개막에 맞춰서 과거 도미닉 팀의 강력한 모습을 되찾고 자신감을 얻은 채로 대회에 임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팀이 만약에 피지컬과 멘탈 컨디션을 제대로 갖추기만 한다면 나달의 프랑스 오픈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 첫 번째 선수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남자 테니스는 4월, 5월, 6월, 7월까지가 시즌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클레이 코트와 잔디 코트에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롤랑가로스와 윈블던까지 이어지는 이때가 가장 경쟁이 치열하고 한마디로 테니스 팬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빅3가 넥젠들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경기력을 발휘하는 시즌이 바로 클레이와 잔디입니다. 자, 부디 작년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대회 취소나 연기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프랑스 오픈 출전을 전격 선언한 로저 페더러가 과연 얼마만큼 과거의 기량을 되찾아서 클레이 코트 그리고 나아가서는 잔디 코트 시즌까지 치를 수 있을지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계속 영상으로 ATP 투어 그리고 WTA 투어 소식까지 업데이트해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